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28일 토요일 손상TV 오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신은 하지 않으면서 허구한 날 남 탓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흔히 밉상이라고 합니다. 밉상. 국민 밉상. 그래서인지 이 정권의 문패에는 내로남불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고 그 옆에 보면 적반하장, 또 그 옆에 보면 무소불위가 붙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밉상인 사람들의 종합 세트 같은 정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에서 돼지 같은 인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정치란 게 다 비슷한 것이니까 이래도 이해하고 저래도 이해하며 살았던 지난 3년 6개월이 너무도 한심하고 황당하고 어이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저 이 정권 안에서 우리가 동물로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급히 개혁을 해야 할 대상은 바로 이 정권이고 그 중에서도 문재인이라고 저는 봅니다. 정치개혁도 검찰개혁도 언론개혁도 군개혁도 노조개혁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지난 3년 6개월의 문재인 정권을 돌아보니 진짜 개혁이 돼야 될 대상은 문재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문재인을 개혁하지 않고는 망가져가는 대한민국을 도저히 살릴 수 없다는 생각, 이게 저만의 생각입니까? 지난 2016년 선량한 국민들은 촛불에 속았습니다. 속아도 폭삭 속았습니다.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은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정권보다는 더 잘할 것이라 믿고 강장으로 몰려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촛불 세력들의 구호에 따라서 이게 나라냐고 외쳤을 겁니다. 불법 탄핵인 줄 알면서도 기획된 자들의 새치혀에 속아서 문재인을 선택했을 겁니다. 그리고는 한동안 천국을 꿈꾸며 그날을 기다렸을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런 꿈은 허상이었습니다. 이들에게 돌아온 것은 천국이 아니라 망가지고 깨지고 부셔진 개판공화국의 민낯뿐이었습니다. 개판도 보통의 개판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완전히 꼬인 실타래처럼 헝클어진 거미줄처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처음부터 나라 말아 먹는 것이 적나라하게 보였지만 촛불족들 눈에는 한동안 청태와 동태가 끼었는지 이제 왔어야 이건 아닌데 하면서 고개를 갸우뚱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야 정신을 차려봤지만 때는 늦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내 집이 빼앗길 위협에 당해있고 경제정책 실패로 내 부모님의 회사가 내 형님의 가게가 문을 닫았습니다. 잘못된 보건방역 정책으로 목숨을 잃어도 모두 우리 자신의 잘못이 돼버렸고 자신도 모르게 마스크가 매일 입어야 하는 옷처럼 우리 얼굴에 찰싹 달라붙어 있습니다. 북한이 가장 겁내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장담했던 문재인의 말은 허공에서 사라졌는지 북한을 가장 겁내는 사람으로 변해 있고 정치는 사료를 넘어서 썩은 무척마냥 악취를 풍게 됩니다.
권력을 견제하고 우리 사회 필드 같은 정화 기능을 해야 할 언론은 냄새 풀풀 나는 쓰레기장이 됐고, 적을 지켜야 할 군과 최신감지 장비는 눈 감고 보초를 서는지 지새끼보다도 한참 더 큰 사람이 북으로 넘어가도 모르고 남으로 넘어와도 모르는 무용지물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법도 개판이 돼서 법무부 장관이 확인되지 않은 소문만으로 검찰총장을 직무정지시키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는 그 속에 보면 법꾸라지와 법피와 법내기가 바글바글합니다. 외교는 문재인의 팔을 툭툭 치던 시금방진 중국 서열 20위권의 왕위가 외교 결례를 해도 쩔쩔매도 매달리고 정작 꼭 잡고 가야 될 한미동맹은 보란듯이 내칩니다. 아이들이 배우는 책 속에 우리 역사는 모조리 돌려 세워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붉은 물감으로 벗겨지지 않을 만큼 도배질을 빡빡 해두었습니다. 이런 나라를 바로 촛불 문재인이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3년 6개월 만에 말입니다. 그러고도 자신들의 잘못은 없고 입만 열면 전 정권 탓만 합니다. 내로남불의 병의 말기적 발작은 거기야 주사파들의 집단 조현병으로 전이가 됐고 국민들조차도 뭐가 뭔지 모른 채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거기야 동급의 조현병아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철저하게 촛불을 무시했습니다. 초기에는 촛불을 믿고 미친 듯 휘둘렀던 적폐청산의 칼을 제대로 접지 못해서 결국엔 이 정권 적폐청산에 가장 앞장서서 칼을 휘둘렀던 윤석열 장수를 지금 토사구팽하고 있습니다. 윤석열만 그러면 다행인데 최재형 감사원장을 보듯이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제대로 일을 하거나 잘못된 정책에 반기를 들면 가차없이 쳐내려고 대깨문 벌떼들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급한 개혁은 검찰개혁이 아니라 바로 문재인 개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이 정권이 그렇게 기고만장했던 적폐청산의 칼날에 저를 포함해서 어림잡아 150여 명 정도가 기소가 됐습니다. 여기에는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형량만 해도 210여 년을 넘어갑니다. 여전히 수많은 인사들은 감옥에서 옥고를 치르고 있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에 조사받은 분들만 하더라도 800여 명이 넘을 정도고 조사를 받던 중 사망한 사람도 3-4명이나 됩니다. 이거는 이 정권 적폐청산이라 하지 다른 사람들은 제정신 박힌 국민들은 적폐청산이 아니라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안갚음이자 숙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권과 문재인은 지난 정권들보다 단 1%라도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3년 6개월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100번 1000번 실력이 없다고 이해는 한다고 하지만 지난 정권보다 잘한 것이라고는 단 하나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은 입만 열면 박근혜 정권의 불통을 비판하더니 지난 3년 6개월의 통치기간 동안에 문재인은 불통을 넘어서
왕불통이 됐습니다. 오죽 불통이고 오죽 안 보이면 국민들과 야당이 모두가 한 목소리로 문재인이 실종됐다. 문재인이 사라졌다. 문재인이 안 보인다. 이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역사 5,000년을 통틀어 가장 불통한 지도자를 꼽으라면 당연히 문재인이 1등을 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알고 보니 박근혜 대통령이 불통이 아니라 문재인이 불통 중에 불통인 것입니다. 그 단서를 제가 2개만 제시하겠습니다. 문재인은 지난 2017년 5월 취임사에서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다고 국민 앞에 다짐하고 또 약속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처음부터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국민 사기였습니다. 국민들이 속은 것이 아니라 문재인이 국민들을 속인 것입니다. 그 절정이 지금 추미애와 윤석열의 전투를 보면서 10개월째 입을 닫고 나는 알 바 아니다는 식으로 방치하다가 결국 법무장관의 검찰총장 직무정지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주변의 스피커들을 불러들여서 아직까지 나는 낯설 때가 아니다면서 마치 영원히 출장한 사람처럼 멍하니 이 사태를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문재인이가 약속한 소통입니까? 이게 문재인이 약속한 국민과의 소통입니까? 아니잖아요. 더 황당한 것은 자신들이 야당일 때 그렇게 여당을 향해서 집권 상정이니 법안 강행 처리니 날치기니 하면서 입에 개거품을 물고 비판했던 사람들이 이 정권 그리고 여당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국회는 수의 힘이 아닌 토론에 근거한 민주주의로 운영하는 것이라면서 필리버스터로 막았었던 사람들이 4.15 총선에서 174석에 이르는 배치를 거머쥐더니 더 악랄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거대 여당이 되고부터는 눈에 뵈는 게 없는지 아나 무인의 독불장군식으로 국회를 제멋대로 주무르고 있습니다. 자신들 입으로 내깔렸던 민주주의는 엿바꿔 먹었는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아나무인과 독불장군은 국민들조차도 개돼지로 여기고 있습니다. 야당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서 21대 국회에는 야당은 없다고 생각하는지 저거들 마음대로 의사봉을 휘두릅니다. 보란듯이 여당이 개원 국회에서 국회 상임위원장은 독식하는 것은 물론이고 추경안 단독 처리도 모자라서 7월 임시국회에서는 부동산 대책, 공수처 후속 법안 등도 아주 씩씩하게 처리한 것입니다. 그러고도 국민 약을 올리듯이 자신들의 날치기와 입법 독주를 174석을 몰아준 민심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논리를 갖다 붙입니다. 이게 바로 국민 무시가 아니고 뭡니까? 아마 이 정권 끝날 때까지 국회에서의 여당 입법 독주는 계속될 것입니다.
야당의 공수처 구성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 경제계가 반대하는 경제 3법 등을 보란듯이 날치기로 강경 처리할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정작 자신들이 야당일 때는 직권상정 자체가 불법이라면서 그렇게 악을 쓰고 난리 법석을 떨었던 지금의 민주당입니다. 그런데도 문재인이 가만 있는 것을 보면 지난날을 까맣게 잊어버렸던지 아니면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했던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검찰개혁보다 더 시급한 것이 문재인부터 개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한심하고 황당한 것은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을 내쫓으려고 하는 문재인의 치졸한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과거를 잊은 사람들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요즘 기레기들이 정신을 좀 차려서 예전에 문재인이 한 말과 민주당이 씨부렸던 말을 보여주니까 그렇지, 아마 기레기들조차도 모른 채 편을 들거나 입을 닫고 있으면 더 기고만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잘 보십시오. 박근혜 정권에서 혼외자 논란에 떠밀려 사퇴하던 최동욱 전 검찰총장을 향해서는 결국 끝내 독하게 매듭을 짓는군요. 무섭습니다. 2015년 상대당이 새누리당이 원내대표였던 유승민을 몰아낼 때도 문재인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남의 당에 강도 높은 비판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 문재인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추미애와 민주당의 총공세로 일 잘하는 윤석열이 살아있는 이 권력에 칼을 들이댔다고 내쫓으려고 안달을 하다 못해서 거기에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정지까지 시켰는데도 아무 말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박근혜 정권만 씹어댔습니까? 이명박 정권까지도 씹어댔습니다. 박정희 정권, 이승만 정권까지도 씹어댔던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자신들은 하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하는 꼬라지는 정반대가 아닙니까? 추미애의 저 꼴을 보고도 아예 입을 닫았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문재인을 개혁해야죠. 요즘은 상황 판단조차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바른말하는 금태섭을 작살내고 또 다른 바른말을 한 민주당의 박용진과 조홍천을 대깨문들이 공격을 해도 아무 말이 없습니다. 너희들은 욕먹어도 싸. 이거 아니고 뭡니까? 한마디로 문재인은 옳은 말, 바른말 하는 사람들과는 같이 한 나라에서 살 수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십시오. 그렇게 혼자 깨끗한 척하고 혼자 정도를 지키는 척하고 혼자 지고지순한 척하더니 이 정권 3년 6개월 만에 급대기를 벗겨버리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좌파와 대깨문들은 반은 미쳐 있습니다. 윤석열도 두렵지만 문재인 퇴임 이후가 너무 걱정이 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지금까지야 허지부지 이 정권이 연루된 각종 권력 비리들을 잘 막아왔다고 생각하겠지만 내년이면 이 정권의 레임덕이 시작되고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면 갈 길은 딱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안달이 나고 한마디로 바쁜 겁니다. 그러니까 무리수를 띨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추미애가 난리법석을 부르는 것입니다. 꼼수에 꼼수도 안 되니까
2판 4판 거침없는 칼을 휘두르는 중이 아니고 뭡니까? 그 불안한 문바들이 윤석열 총장을 총공격하는 그 이면에 문재인의 퇴임을 걱정하는 기운들이 넘쳐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보시면 더 발작을 할 것입니다. 당장 민주당이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를 내기 위해서 당헌을 뜯어 고친 것이나 26일 발의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도 다 그런 맥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적폐청산은 전 정권이 아니라 이 정권이 대상이 되어야 하고 개혁의 대상도 나라를 이꼴로 만든 문재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동안 써먹었던 수법들은 더 이상 국민들에게는 안 통합니다. 민감한 현안이 한창 뜨거운 감자일 때는 언급을 자제하다가 논란이 식을 때쯤 입장을 내는 식, 이제 국민들 대부분이 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알려드립니다. 문재인의 침묵은 금이 아니라 패망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